안녕하세요, 모토리온 김송훈입니다. 네, 오늘은 지프 올류 컴패스 신차 발표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차 발표회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시승 행사도 진행을 하는데 도대체 10년 만에 돌아온 2세대 컴패스는 또 어떤 주행 감각을 보여줄지 오늘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2세대가. 그 이유는 FC 코리아 측에서는 10년 동안 바뀔 필요가 없을 만큼 상품성이 너무 좋았다. 글로벌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랑을 좀 많이 못 받았던 것 뿐이지 글로벌에서는 많은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줄 만큼 그런 니즈가 많이 없었다라고. 네, 그렇지만 2세대로 돌아오면서 실외 디자인도 조금씩 다듬어지고 그 실내 디자인도 좀 바뀌고 또 편의 사양들도 좀 얹혀져서 새롭게 등장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많이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프답게 사륜구동도 전 트림에 기본 탑재가 되는데 그 사륜구동도 정말 의미 있는 사륜구동인지 또 컴패스에 얹혀진 사륜구동은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일단 지프의 트레이드마크, 이 7개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또 인상적이죠. 세븐 슬롯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7개 구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안에는 육각형 모형으로 또 도형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크롬으로 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이 바탕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옆에 헤드램프 형상이 마치 레인지로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가 살짝 아무도 모르게 꺾어놓은 그런 살짝 꺾어놓은 이 흐름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프에 강인한 인상이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단정하게 정돈된 그런 디자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델은 상위 트림이어서 아래쪽에 이 크롬 장식도 더해져 있죠. 하위 트림에는 이 크롬 장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램프는 주간 주행등만 LED로 그어져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HID 램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사다리꼴 모양의 휠 아치입니다. 많이 꺾여져 있네요, 정말. 와, 아예 네모난데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뭔가 오프로드를 위한 차라는 인상을 이 부분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 저는 뒷모습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차의 이미지, 그러니까 앞모습에서 봤던 뭔가 직각의 직선의 그런 라인들이 뒤쪽에서는 좀 볼륨감으로 좀 많이 꾸며져 있어서 앞쪽에서 기대했던 그 날카로운 이미지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륜구동 브랜드를 뜻하는 4x4 마크도 적용돼 있죠. 네, 컴패스는 지프의 레니게이드, 그러니까 가장 작은 레니게이드 모델이랑 중형 SUV 체로키 그 사이에 위치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경쟁 모델로는 볼보 XC40 그리고 폭스바겐 티구안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두 모델보다는 크기가 좀 작긴 합니다만 어떤 매력이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컴패스가 10년 만에 2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와, 왜 이렇게 신차 주기가 길었을까요? 그 질문을 여기 FCA 코리아 사장님께 좀 여쭤보니까 한국에서는 컴패스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그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많이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만큼 그렇게까지 상품성 개선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계속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품성도 많이 개선해서 입맛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또 살려고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패스 모델이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그 두 모델들 중에서 상위 트림인 거죠. 네, 지금 오프로드 코스를 짧게나마 지금 좀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샌드 구간입니다. 지금 사륜구동 락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길은 좀 거뜬하게 갈 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면 경사로 구간. 오! 지금 좌측 우측 바퀴가 구동 배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겠죠? 지금 언덕 구간입니다. 아이고. 와, 유격이 굉장히 크네요. 가요 그냥? 여기 서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이제 수로 구간입니다. 이렇게 머드도 있네요, 아래. 이런 길은 너무 거뜬한 거 아닙니까? 네, 컴패스에게 이제 유철 구간을 지나는데요. 여기 하마터면 좀 바퀴가 빠질 수도 있겠어요? 헛돌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컴패스 지상고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를 좀 거뜬하게 넘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느낌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지금 뭐 잠깐 이동하는 거긴 한데 딱 첫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매끄럽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집을 랭글러부터 경험을 해봐가지고 집에 대한 인상이 약간의 터프한 이미지로 딱 굳어져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는 첫인상입니다. 와, 유격이 진짜 커요. 지금 사륜구동으로 딱 고정시켜 놔가지고 와, 여기 지금 요철이 많아요. 여기가 좀 재밌겠다. 땅이 막 툭툭 꺼져 있는데 노면을 막 이렇게 타고 몸이 막 비틀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가 가려는 그 방향대로 자세를 딱 유지하면서 잘 가는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철도 같은 걸 좀 형상화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래도 명색의 오프로드의 강도가 짙은데 좀 더 험한 오프로드를 만들어 놨으면 그런 코스를 만들어 놨으면 더 좋았겠네요. 유철을 넘을 때 탕탕 거칠게 넘어가지 않고 탕탕 떨어지듯이 그렇지 않고 약간 묵직한 감각으로 떨어지네요. 이렇게 지금 짧게나마 오프로드 코스를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이 코스를 다른 차들 가지고 와도
거뜬하게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 오프로드 코스를 지나는 이 감각을 좀 말씀드리면, 랭글러 같은 경우, 집 랭글러 같은 경우 작은 요철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운전자에게는. 그래서 좀 겁도 나고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컴패스 같은 경우는 좀 큰 요철들도 좀 작은 요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운전자에게 좀 고급스러운 감각이라고 할까요? 좀 더 안전한 그런 느낌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넘어가도 돼, 막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집 하면 사륜구동이고 또 사륜구동 하면 지프인데요. 컴패스에는 지금 전 트림 모두 사륜구동이 기본 탑재됩니다. 추가 옵션이 아니고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요. 지금 집의 사륜구동 브랜드 이름은 4x4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평상시에는 전륜구동으로 주행을 하다가 또 슬립이 감지되거나 좀 오프로드 환경에 있다고 차가 판단하게 되면 사륜구동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륜구동을 락 버튼으로 고정을 딱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륜구동으로 그 구동 방식이 바뀌지 않도록 사륜구동을 딱 고정시켜주는 버튼도 있고, 네, 그 사륜구동도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 스노우 모드, 그리고 샌드, 머드,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네, 그 모드에 따라서 출력과 토크가 배분되는 방식들이 조금씩 바뀌죠. 네, 근데 오토 모드로 놓으면 노면의 상태를 차가 알아서 감지해서 계속 바꿔주는 그런 자동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오프로드 코스를 도는 동안은 오토 모드로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되게 편한데, 운전하기? 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부드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면 멈칫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느낌 없이 계속 꾸준히 이어서 부드럽게 가속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수가 높아질 때마다 소리가 가솔린 엔진 치고는 좀 소리 많이 들려요. 이런 소리요. 이런 소리요. 승차감은 좀 단단한 축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자주 승차감의 기준을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잘 조화된 상태를 딱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컴패스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쪽으로 살짝 좀 더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면 소음이랑 풍절음이 좀 있는 편이네요. 속도를 좀 줄여봐도 소리가 좀 계속 나죠? 아까 오프로드에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지금 고속도로에서는 좀 거친 느낌을 좀 보여주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프는 원래 터프한 브랜드죠. 네, 아까 오프로드 경험하면서 좀 유격이 큰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좀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약간 불안한 감이 드네요. 근데 방향을 전환할 때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제가 원하는 방향만큼 정확하게 잘 조향해주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요. 그렇지만 고속에서는 좀 이 큰 유역이 확실히 좀 불안하게 다가오네요. 네, 최근에 경험해봤던 볼보 XC40 그리고 폭스바겐 티구안이랑 승차감을 놓고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XC40 기본 서스펜션 그 승차감이랑 티구안 서스펜션 보다는 좀 더 묵직한 감각이 살아있는 지금 승차감을 컴패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XC40 R 디자인에 들어간 스포츠 서스펜션이 있었잖아요. 그 서스펜션 승차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감각이 살아있는 그 승차감이 생각나네요, 지금 타면서. 네, 브레이크랑 엑셀 무게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서 운전하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발의 피로가 좀 덜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속을 할 때 엑셀 반응은 멈칫하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없지만 좀 느긋하게 속도가 붙는 그런 감각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매끄럽게 연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에는 2.4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컴패스에는 한 가지 엔진 트레인만 탑재가 되죠. 네, 최고 출력은 175마력이 발휘가 되고 최대 토크는 23.4kgm를 발휘를 합니다. 네, 지금 경쟁 모델이 되는 티구안은 디젤 엔진이 장착되죠. 가솔린 엔진이었고 디젤 엔진만 장착이 되는데 2.0 디젤 엔진에 15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네, 그리고 XC40은 2.0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고 최고 출력이 19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에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 티구안이 15마력이 더 낮긴 한데 뭔가 티구안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좀 묵직하고 좀 느긋하게 움직이는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좀 묵직한 승차감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감되는 느낌은 좀 티구안이 좀 더 빠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격은 좀 크긴 한데 방향 전환할 때는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만큼 그 각도만큼 빠르게 움직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고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뭔가 차체가 계속 좀 갸우뚱갸우뚱한 느낌이 들어서요. 물론 SUV이기 때문에 키가 또 크고 또 지상고도 높다 보니까 차가 약간 고속으로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 감각과 또 SUV의 키, 물리적인 그 체격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림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쪽 지금 딱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얇고 위쪽은 살짝 두꺼워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딱 고정되어 있기는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스티어링 휠에는 가죽이 덮여져 있는데요. 뭐 무늬가 없고 그냥 민무늬 형태로 돼 있는데 약간 미끄러운 감각도 있지만 좀 운전하다 보면 약간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적응이 돼가네요. 처음에는 좀 미끄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그냥 짝짝 달라붙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쪽 지금 보닛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많이 높지도 않아서 시야는 굉장히 좋고요. 앞차와의 거리가 좀 잘 가늠되는 높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차는 사이드 미러가 좁다라는 사실 편견이 조금 있었는데 사이드 미러도 꽤 크고 그리고 뒤쪽 유리도 넓어가지고 운전할 때 다른 차들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좀 방향 전환하는데도 도움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솔린 엔진인데 약간 소음은 좀 거친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약간 소음에는 좀 무심한 그런 컴패스입니다. 네, 그리고 복합 연비가 8.3인데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연비가 좀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죠. 어머, 여기 군사 제한 지역인데 네, 그래서 지금 군사지역 여기 산길을 좀 주행하나 본데 그래서 아까 동의서도 막 쓰고 했거든요. 어머, 우와, 이런 길이 있구나. 와, 예쁘다. 네, 그냥 이런 도로를 지나갈 때도 운전하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조작하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유격이 조금만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스티어링 휠이 좀 불필요하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런 길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언제나 사륜구동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유격 같아요. 너무 커, 너무 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직진 도로에서 그냥 달릴 때는 좀 전륜구동 자세로 계속 달리다가 이런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차가 지금 알아서 사륜구동으로 태세 전환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외장 컬러는 총 8가지가 출시가 되는데요. 빨간색, 파란색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약간 펄감이 없어서 좀 단정한 느낌을 주고 있고 파란색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펄감이 짙었으면 파란색은 더 예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약간 브라운 컬러 이 색상은 펄감이 되게 짙은데 약간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묻히는 것 같아서 그 컴패스만의 그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은 진회색 그 페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펄감이 없어요. 굉장히 단정하죠? 저는 이 색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크림 색상인데 펄감이 있어요. 펄이 굉장히 곱게 있는데 이 색상이 뭔가 디자인 요소를 더 많이 살아나는 그런 색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회색, 좀 밝은 회색 페인트가 있는데 이 색상도 펄감이 있어요. 근데 왠지 이 색상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아까 펄감이 없었던 약간 조금 더 진한 회색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 앞쪽에 블랙 베젤로 처리가 돼 있어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더 부각이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카키색이 있는데 카키색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지프의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컴패스는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됩니다. 론지튜드 트림 그리고 상위 트림인 리미티드 트림. 네, 지금 리미티드 트림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뭐 파워트레인의 차이는 없지만 실내 사양 혹은 편의 사양 혹은 외관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리미티드 같은 경우 투톤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루프를 뭐 검정색이나 하얀색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바디 컬러는 론지튜드랑 동일한 색상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서는 여기 터치 스크린 인치가 1인치가 더 커요. 리미티드가 8.3인치 모니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컬러 계기판도 리미티드 사양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론지튜드 트림은 6개 스피커로 음악을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9개 스피커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퍼가 알파인 우퍼가 들어가요. 네, 리미티드 트림 같은 경우 실내 디자인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 이 트림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더 화려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 트림인 리미티드 트림에는 열선 핸들이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컴패스에는 지금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는 열선 시트는 있는데 지금 통풍 시트가 없어서 오늘같이 무더운 날에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2.4 가솔린 엔진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게 됩니다. 볼보 XC40이 8단 자동 변속기였고 또 티구안이 7단 변속기였죠. 그 둘에 그리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9단 변속기가 탑재된 거는 또 특별한 컴패스만의 또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한번 수동 모드로 주행을 좀 해봤는데 변속이 되는 그 타임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숭, 숭, 뭐 급할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변속감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가격은 엔트리 트림, 론지튜드 트림은 가격이 3,99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상위 트림인 리미티드 트림 같은 경우는 4,240만 원이고요. 티구안이랑 경쟁해도 떨어지지 않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신차 출시 기념으로 해서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론지튜드 모델은 36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상위 트림은 310만 원 정도 할인을 하는데 두 트림 모두 합쳐서 그렇게 200대만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얼른 사셔야겠죠? 아쉬운 점은 지금 컴패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크루즈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설정을 하면 계속 그 속도로만 유지를 해서 가는 시스템만 있고요. 네, 그렇지만 티구안은 가장 상위 트림에만 사륜 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컴패스 같은 경우 두 가지 트림 모두 기본적으로 사륜 구동이 들어가죠. 네, 정말 사륜 구동이 절실하신 분들, 사륜 구동 없으면 안 돼, 난 오프로드 길을 안 갈 수가 없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로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오프로드와 전혀 상관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100km로 좀 주행을 하다가 제가속을 하면 지금 꾹 밟았어요. 꾹 밟았는데 느긋하고 부드럽게 가속되는 지금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요. 아까 저속으로, 그러니까 한 40에서 50으로 주행할 때는 승차감이 진짜 매끄러웠어요. 그런데 좀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단단한 그런 승차감이 좀 깨워지는 그런 하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키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느껴지는 게 시야도 높지만 여기 조금 고속으로 가면 살짝씩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느낌이, 내가 지금 높은 차에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기억하게 합니다. 네, 오디오 테스트 또 넘어갈 수가 없죠. Busted brandy in a diamond glass.
시속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우퍼 빼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파인 서브우퍼가 들어갔다고 해서 좀 저음부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선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저음 부분이 좀 퍼지고 좀 선명도가 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중음, 뭐 고음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치면 약간 모자이크가 좀 많은, 모자이크 처리된 좀 사진이라고 할까요? 약간 뭐랄까, 음들이 약간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디오 실력은, 네, 그러니까 왜곡되는 소리들은 없어서 그냥 평상시에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오디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은 미국 차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깝게는 GM 그룹의 쉐보레, 캐딜락, 그리고 포드 그런 차들이 생각이 나요. 약간 대칭적인 데칼코마니를 해놓은 듯한 그런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플라스틱들이 많이 쓰였고, 네, 그리고 오토 스타트 스톱도 있어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딱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고, 또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뗐을 때 또 바로 시동이 걸리고,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연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크롬 라인들이 더해져 있어서 뭔가 조수석에서 느꼈던 감성보다는 이 딱 운전석에서 좀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이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서 그냥 잠깐 좀 건드려도 딱 손에 딱 잘 감겨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되게 크게 있어요. 네. 그리고 볼륨을 조작하는 이 다이얼, 공조 장치의 온도를 또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 네, 그리고 메뉴 컨트롤을 하는 다이얼이 이쪽에 있습니다. 크기가 딱 똑같은 다이얼이죠. 여기 이 다이얼 진짜 크지 않아요? 469동 다이얼. 이거 조금만 작게 하면 안 되나요? 좀만 작게 하고 핸드폰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지금 키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핸드폰은 그냥 컵홀더 있는 쪽에 이렇게 놓아야 합니다. 수납 공간이 마땅치 않고, 네, 대신 이쪽에 운전사자 쪽은 없는데 여기 조수석 쪽에는 망사로, 그물 망사로 된 수납함이 또 있죠. 놓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리미티드 트림 같은 경우는 이 가죽에 스티치가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집 로고도 크게 박혀 있고요. 가죽 느낌은 뭐 많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그냥 앉았을 때 느낌은, 착자감은 또 좋은 소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XC40 그리고 티구안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좀 작긴 해서 뭐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딱 체감상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머리 공간은 XC40보다는 좁네요. 주먹이 하나가 좀 겨우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 키가 172인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릎 공간은 뭐 제기 무임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발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뒤쪽에 USB 단자도 있고 230V짜리 단자도 있습니다. 공조 장치도 두 개가 독립적으로 있고요. 뒤에 열선 시트가 없네요. 네. 옆쪽에 여기 수납함이 뭐 텀블러, 뭐 작게나마 물병도 놓을 수 있고 수납함이 좀 구분돼서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 컵홀더가 있네요. 컵홀더가 있는데 뒤쪽이 뻥 뚫려요. 좀 더울 것 같죠? 열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컵홀더가 있고요. 40대 20, 40으로 완전히 또 폴딩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 공간도 트렁크도 좀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년 만에 돌아온 컴패스 SUV 만나봤습니다. 전체적인 주행 소감은 정말 지프다운 도심 SUV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티어링 휠 유격이 굉장히 커서 도심에서도 주행할 때도 이거 빨리 오프로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도심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프로드를 계속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줘서 지프다운 도심 SUV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프 안에 정말 다양한 SUV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SUV
것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SUV에 대한 좀 시야라고 할까요? 그 폭이 정말 넓어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반자율주행 기능들은 좀 덜해서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사륜구동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많으신 분들, 사륜구동에 로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도심에서 운전하시기도 편할 것 같고 또 가끔 교외로 나가실 때도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델 앞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